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자, 무슨 관점에서 또 이제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기술이 가져온 이런 득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it is astonishing, it is astounding to think that 대디아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놀랍다 그러는데 자, 19세기 초에 나오는 어떤 경제학자들 우리가 토마스 멜서스 우리가 이제 인구론을 갖다가 이제 주장한 사람이죠. 인구 증가와 그다음에 식량 증가 보통 토마스 이 멜서스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주장한 거 이 사람의 주장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인 엑스포넨셜 그로스가 되는 거고 식량 증가라고 하는 거 식량 증가는 산술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식량 증가의 이제 그 비율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식량 증가가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구를 뭐 통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가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인간들이 밥그릇 싸움 하다가 이제 다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예측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구와 식량 증가의 관계를 밝힌 사람인데 여하튼 이 사람과 그 다음에 르카두로가 나오네요. 우리가 비교 우위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에서 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믿지 않았다? 기술이 인간을 갖다가 우리가 낫이라는 거는 이 인간의 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휴먼 라트 인간 전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술이라는 게 인간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거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기교 자 virtuosit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묘기나 기교라는 뜻인데 19세기와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기술의 기교라고 하는 것은 took some time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걸렸다는 거. trickle down to 우리가 trickle down 이론이 있죠. trickle down.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낙수 효과. 핸드폰도 하나의 낙수 효과죠. 뭐 1900년대, 1950년인가 뭐 이제 이미 벌써 군대에서는 다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상용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떤 여러 구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아주 소수의 어떤 집단들만 사용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낙수 효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클래식 음악도 똑같죠. 이제 음악에서도 그렇고 이 낙수 효과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런 기술의 기교라고 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trickle down to 자 어디까지 내오는데 the economics profession 이렇게 경제학 이제 직업에 내려오는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발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1950년대에 로버트 솔로우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사이먼 쿤즈네츠라는 사람이 있네. 이름도 되게 어렵다 그렇죠. 니콜라스 칼도르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거 또 있나? 그 다음에 여기 소로라는 사람이 여기 한 번 더 나오네. 여기 한 번 더 나오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갖다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밑줄 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지울게요.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이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라볼트 솔로우라는 사람은 후이아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1987년도에 이 경제 노벨상을 갖다가 경제학에서 노벨상을 따는 사람이네요. 자, 이 사람이 데디아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Virtually. 자, 실질적으로 all economy advance.
of the 20th century. 그래서 20세기의 모든 경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얘기를 해보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의 밑바닥이 뭐다?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and others 또 다른 경제학자들도 documented 대디아라는 걸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Those gains had been widely shared.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지금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경제적 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됐다는 거 널리 공유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떤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도 이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의 분배라는 측면에 분배라고 하는 측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뭐 특정인이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지만 사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일반인들도 이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전에는 특정 사람만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초기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가정했던 그리고 초기 이제 산업주의에 보면 우리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와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착취하는 노동자 모든 자본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사회 초기에는 다 이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그 기술 발달이 점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컴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 돈이라고 하는 측면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점점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이먼 쿠즈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발견했다는 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had become more equal. 그렇죠. 더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advanced 그리고 더 진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 자본의 발전, 자본주의적 발전의 이론을 갖다 더욱더 진척시켰다. In which 그 진척시킨 이론에서 여기서 in which라는 건 요 이론이 되겠네. 그 이론에서 inequality 이 불평등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뭐한다? 그렇죠.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along with 뭐와 함께 이 산업화의 그 발전의 길에서 산업화를 쭉 걷다 보면 점점 불평등이라는 게 좁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이 가진 자와 그래. 근데 이러한 예측들 기술이라는 게 현대 우리 사회에 봤을 때는 아닌 측면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독점도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first mover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술을 처음 받아들이는 거에 너무 늦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완전 소외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뭐 챗 GPT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이 AI라는 측면, AI라고 하는 거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뭐 챗 GPT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림도 그려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갖다가 만약에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엄청난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스 도어라는 사람은 관측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이제 걷어들인다는 거죠. Ripped about 2/3 of the gains of growth. 이제 경제 차원에서 어떤 그 성장의 득을 갖다가 3분의 2만큼을 이제 걷어들인다라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또 솔로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거죠. 요 위에 나왔던 라버트 솔로 이 사람이네. 이 사람 요 첫 번째 사람이네. 제가 잘못 쳤네요. 그쵸?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네. 이 사람이네. 이 사람 미안해요. 이 사람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솔로라는 사람은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거 이걸 먼저 요거는 이제 모르진 않겠죠? 요거 충분히 이해가죠? 지금 니콜라스 콜도르라는 사람 뭐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게 컨셉 지속적으로 ripped. 이제 우리가 립이라는 거 걷어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about 2/3 of the gains of the growth. 이
그런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나올 수 있는 득의 3분의 2만큼을 걷어들인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노동을 했을 때 그 노동으로부터 이렇게 이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그만큼 많은 부분을 갖다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업 어떤 대기업을 봤을 때 그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에 있어서 이 직접적인 노동을 하는 주체가 가져가는 이런 개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초기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이렇게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 우리가 경제적 평등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큰 공헌을 한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라는 사람은 이제 이 이론적 틀을 갖다가 개발을 한 거죠. 인웨지. 자, 그 틀 안에서 이런 프로그레스, 기술로 인한 이런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delivered, 뭐 한다? 자, 이 공평한, 평등한 혜택을 갖다가 제공한다는 거. For every social group around that time.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회 그룹에게 다 이제 혜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렌즈로 이제 관측이 되었을 때 이러한 옵티미즘, 지금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술로 인한 경제적 득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분배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옵티즘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1950년대 경제 학자에게는 적어도 뭐하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낙천적일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단락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